딸이 인사시키려 데려온 남자가 기막힌 촉으로 인해 안 좋은 사람이란 걸 알게 되어 진상을 파헤치는 이야기입니다. 시작할게요. 고요했다. 윤서의 거실을 감싸는 오후의 햇살은 늘 그렇듯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 드리운 그림자는 짙고 차가웠다. 한 달 전 윤서는 그 차가운 목소리의 잔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의 전화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웠다. 군 복무 중인 아들을 사칭한 목소리였다. 엄마, 나 사고 쳤어.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해. 폰이 고장나서. 목소리는 절박했고 아들 특유의 톤과 억양을 완벽하게 모방하고 있었다. 윤서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 속에서 거의 이성적인 판단을 잃을 뻔했다. 통장 비밀번호를 누르기 직전 불현듯 떠오른 아들의 입대 전 농담 한마디가 그녀를 붙잡았다. 엄마, 누가 돈 달라고 하면 무조건 거짓말이야. 그 마지막 이성 덕분에 윤서는 피해를 모면했지만 그 후유증은 삶 전체를 집어삼키는 심연과 같았다. 윤서의 일상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는 그녀를 공격하는 잠재적인 위협이었다. 현관 벨소리가 울리면 심장이 철렁했고 걸려오는 모든 낯선 번호의 전화는 망설임 없이 무시했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날의 차가운 목소리가 반복 재생되었다. 그 목소리는 그녀의 심리를 꿰뚫고 있었다.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들의 위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완벽하게 계산한 잔혹한 목소리였다. 윤서는 그 목소리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취약한 심리적 연결고리를 절단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몸서리쳤다. 그 목소리가 남긴 상흔은 깊었다. 윤서는 매일 밤잠을 설치며 자신이 왜 그렇게 쉽게 속을 뻔했는지 자책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그녀의 불안과 죄책감을 먹고 자라나는 악령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형식적인 위로와 조심해야 한다는 훈계뿐이었다. 아무도 그 목소리가 윤서의 내면에 남긴 상처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고독했다. 매일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출 때도 윤서는 여전히 그 목소리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었다. 아들이 무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낯선 세상의 잔혹함과 디지털 시대의 범죄가 얼마나 교묘하게 인간의 약점을 파고드는지 뼈저리게 인식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금전적 피해를 노리는 것을 넘어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인 모성애를 조롱하고 파괴하는 행위였다. 이 냉혹한 깨달음은 윤서의 삶을 덮쳤고 그녀는 다시는 그 목소리에 당하지 않겠다는, 아니 그 목소리를 품은 악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무의식적으로 굳히고 있었다. 그녀의 귀는 이제 세상의 모든 소리 속에서 그 목소리를 분별해내는 예민한 감각기관이 되었다. 평범했던 어머니의 삶에 예기치 않은 어둠의 감시 능력이 깃든 순간이었다. 딸 지수는 윤서의 삶에서 가장 밝고 긍정적인 빛이었다. 윤서가 아들 사칭 피싱 사건으로 고통받는 동안에도 지수는 특유의 밝음으로 어머니를 위로하며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왔다. 그런 지수가 최근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 민준을 정식으로 소개하는 날이었다. 윤서는 모처럼 만의 외출 준비에 정성을 들였다. 딸의 행복은 어머니에게 가장 큰 위안이었으므로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를 잠시 걷어내려 애썼다. 약속 장소인 고급 레스토랑의 테이블에 앉아 딸과 마주한 순간 윤서는 이미 민준의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있었다. 민준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촉망받는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였다. 깔끔한 외모와 단정한 옷차림,
예의 바른 태도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지수의 얼굴에는 행복감이 가득했다. 민준이 윤서를 향해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머님, 지수에게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순간 민준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목소리가 윤서의 뇌리에 꽂혔다. 세상의 모든 감각이 정지된 듯한 충격이었다. 공기의 흐름마저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윤서의 심장은 비명을 질렀다. 목소리의 톤, 억양, 심지어 특정 단어를 발음할 때 미묘하게 떨리는 그 울림까지, 그것은 한 달 전 자신을 절망으로 몰아넣을 뻔했던 아들을 사칭했던 바로 그 차가운 목소리였다. 윤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지수와 민준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그녀는 필사적으로 미소를 유지했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거대한 지진이 발생한 듯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이어진 식사 내내 윤서는 민준의 모든 말과 행동을 분석했다. 민준은 능숙하게 대화를 주도하며 자신의 배경과 미래 계획을 설명했다. 그의 말은 논리정연했고 신뢰감을 주었지만 윤서에게는 그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가면에 불과했다. 특히 민준이 무심코 던진 일상적인 농담의 억양이나 지수와의 관계를 설명하며 사용했던 특정 단어는 보이스피싱범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내뱉었던 그 당황스러운 어투와 놀랍도록 일치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완벽한 엘리트인 민준이 어떻게 그런 범죄의 목소리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어머니의 직감은 오류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 섬뜩한 불협화음은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윤서는 그 자리에서 민준의 가면을 벗겨낼 충동을 억눌렀다. 지금 당장 진실을 이야기한다면 딸은 어머니를 의심과 편집증에 시달리는 노인으로 치부할 것이 분명했다. 직감은 증거가 될 수 없었다. 이성적 판단이 아닌 모성 본능이 그녀를 지배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딸이 자신을 속이려 했던, 악마와 같은 목소리를 가진 남자와 평생을 함께하려 한다는 공포. 윤서는 이 직감을 믿고 행동해야만 딸을 지켜낼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식사를 마친 후 윤서는 담담한 표정으로 민준을 칭찬하며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위험하고 은밀한 추적을 시작할 결심으로 꽉 차 있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딸의 미래를 위한 전쟁터가 되었다. 윤서의 일상은 이제 민준의 가면을 벗겨내기 위한 첩보전으로 변모했다. 그녀는 딸에게는 걱정을 덜어주려는 듯 평온한 미소를 보였지만 민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며 수집한 정보의 양은 이미 작은 탐정 수준이었다. 민준의 직장인 대기업의 이름은 물론 그가 졸업했다는 명문대의 동문 네트워크까지 은밀히 뒤졌다. 겉으로 드러난 그의 스펙은 완벽했지만 윤서는 그 완벽함 속에 숨겨진 미세한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민준이 딸과의 통화에서 무심코 언급했던 시간과 장소를 메모했고 주말에 그가 야근이나 출장을 핑계로 지수를 만나지 못했던 시간들을 날카롭게 대조했다. 가장 먼저 의심스러웠던 것은 민준의 행동 패턴이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매너를 보였지만 종종 불필요하게 명품 시계나 고급차를 과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성공한 엘리트라면 굳이 애써 드러내지 않을 과시였다. 윤서는 그 과시가 민준의 본 모습이 아닌 조작된 신뢰를 쌓기 위한 도구처럼 느껴졌다. 결정적인 정황 증거는 민준이 지수에게 선물했다는 고급 액세서리의 영수증이었다. 지수는 민준이 명품 매장에서 직접 구매했다고 자랑했지만 윤서가 확인한 영수증의 구매 시각과 민준이 그 시간에 출장 중이라고
주장했던 장소 사이에는 물리적인 거리가 존재했다. 민준이 그 시각에 해당 매장에 있었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 작은 모순은 윤서에게 확신을 주었다. 윤서는 더 깊은 증거를 찾기 위해 민준의 집 근처를 방문하는 대담한 행동까지 감행했다. 그가 거주한다는 고급 아파트의 출입 기록은 쉽게 확인할 수 없었지만 윤서는 그가 새벽에 주문했다는 배달 음식 영수증을 우연히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발견했다. 영수증에는 민준의 이름 대신 가명을 사용한 흔적이 있었고 주문했던 음식은 명문대 출신 엘리트가 새벽에 혼자 먹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종류의 급하게 때우는 듯한 싸구려 음식이 대부분이었다. 이 사소한 발견은 윤서의 의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민준은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가면 아래의 삶은 철저히 조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민준이 말한 출장이나 야근 시간에 그가 지수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았을 제3의 장소에 머물렀다는 정황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분명 그의 완벽한 삶과는 거리가 먼 어둠 속에서 은밀한 일을 도모하는 곳일 것이었다. 이 모든 조각들은 그 목소리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윤서는 겉으로 보이는 완벽한 스펙은 가장 쉽게 조작되는 허상이며 진실은 이렇게 사소하고 미세한 틈에서 드러난다는 냉정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그녀는 직감을 증거로 전환시킬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했다. 딸의 행복을 위한 윤서의 추적은 점점 더 위험한 영역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다. 민준에 대한 의심이 증거로 바뀌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함정이 필요했다. 윤서는 이제 이성적인 논리 대신 피싱범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과 단둘이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지수에게 은근히 접근했다. 지수에게는 민준과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핑계를 댔고 지수는 어머니가 민준을 인정하려는 신호로 받아들여 기뻐했다. 주말 저녁 지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윤서는 계획했던 은밀한 덫을 실행에 옮겼다. 윤서는 갑작스럽게 자신의 재정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쳤다. 민준 군, 사실 내가 최근에 좀 급하게 돈이 필요해져서 말이야. 아파트 담보로 투자를 하려는데 은행 대출이 막혔어. 혹시 민준 군이 아는 사채 쪽 루트는 없을까? 이자만 잘 쳐주면 되는데. 이 말은 평소 보수적인 윤서와는 전혀 다른 급진적인 태도였다. 민준은 순간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윤서는 놓치지 않았다. 민준은 겉으로는 어머님, 제가 알아볼게요라며 점잖게 반응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순간적인 기대와 당황이 뒤섞인 묘한 톤이 감지되었다. 민준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윤서는 테이블에 놓여있던 그의 휴대전화에 미리 준비한 소형 녹음 장치를 근처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민준이 돌아와 자리에 앉은 후 윤서는 대화의 주제를 은근히 위험한 투자로 전환했다. 요즘 비트코인이나 해외 불법 투자 같은 거 있잖아. 위험하지만 수익률이 좋다던데 민준 군은 그런 쪽에 아는 사람 없어? 이 질문에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손이 많이 가는 건 피해야지. 괜히 리스크만 커져. 윤서가 녹음 장치에 담고자 했던 것은 바로 자신도 모르게 내뱉는 진심이었다. 다음 날 윤서는 녹음된 파일을 수십 번 반복 재생했다. 민준의 혼잣말과 대화 중 미세하게 새어나왔던 특정 은어는 윤서가 보이스피싱 사건 이후 조사했던 범죄, 조직 관련 자료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놀랍도록 일치했다. 특히 그가 사용했던 손이 많이 가는 건 피해야 한다는 표현은 피싱 조직이 복잡한 작업보다 단순하고
빠르게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을 선호함을 암시하는 용어였다. 윤서는 소름이 돋았다. 민주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에 깊숙이 연루된 인물이었다. 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윤서는 겉으로 보이는 완벽한 가면 아래 숨겨진 악의 본질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쉽게 드러남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놓은 덫에 민준이 걸려들었음을 확인하며 이제 딸에게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무거운 고민에 빠졌다. 직감은 증거로 전환되었지만 그 증거가 가져올 파국의 무게는 너무나도 거대했다. 윤서가 민준에 대한 의심을 증거로 굳히는 동안 민준 역시 윤서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음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특히 윤서가 던졌던 위험한 투자에 대한 질문은 그의 경계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민준은 자신이 노출되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방해하는 윤서를 제거하기 위한 역공을 준비했다. 그의 목표는 윤서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노인의 망상으로 치부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민준은 지수에게 접근하여 어머니 윤서에 대한 은밀한 이야기를 꺼냈다. 지수야, 어머님이 요즘 부쩍 예민하신 것 같아. 얼마 전 나한테 말도 안 되는 투자 이야기를 꺼내셔서 깜짝 놀랐어. 혹시 전에 보이스피싱 당하실 뻔한 충격 때문에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한 건 아닐까? 민주는 걱정하는 척하며 윤서의 불안 증세를 정신적인 문제로 교묘하게 포장했다. 지수는 민준의 말을 듣고 동요했다. 최근 어머니의 과도한 예민함과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딸 지수는 민준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어머니에게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다. 엄마, 민준 오빠는 내가 믿는 사람이야. 오빠한테 자꾸 이상한 질문 좀 하지 마.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 알아? 제발 좀 편하게 생각해. 딸의 날카로운 반응은 윤서에게 비수처럼 꽂혔다.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자신이 편집증 환자 취급을 당하는 고통은 민준의 정체를 밝혀내는 고통보다 더 컸다. 윤서는 딸을 붙잡고 민준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설명하려 했지만 지수는 이미 민준의 가면과 달콤한 말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다. 윤서는 고통스러웠다. 딸을 지키기 위해 했던 모든 행동들이 오히려 딸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윤서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들을 꺼내들었다. 그 과정에서 윤서는 민준이 단순히 지수의 돈을 노린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핑계로 가족 배경과 아들이 군에 복무 중인 상황까지 치밀하게 수집했다는 기록을 발견했다. 민준의 모든 행동은 단순 연애가 아닌 더 큰 범죄를 위한 밑그림이었던 것이다. 윤서는 깨달았다. 진실을 외면당하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결국 파국에서 구해낼 수 있음을. 윤서는 더욱 냉철해졌다. 딸을 위한 어머니의 전쟁은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단계에 접어들었고 증거를 보여줄 시기가 왔음을 직감했다. 윤서는 지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미루는 것은 딸을 방치하는 것과 같았다.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테이블 위에는 그동안 윤서가 밤을 새워 수집했던 증거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민준의 조작된 알리바이가 담긴 영수증, 수상한 통화, 녹취록의 파형 분석 자료, 그리고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은어가 표시된 메모까지. 윤서는 지수에게 차분하고 감정을 배제한 목소리로 모든 과정을 설명했다. 지수야, 엄마가 왜 민준군을 의심하는지, 왜 내가 나를 불안하다고 생각해도 멈출 수 없었는지, 이제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한다. 처음 지수의 얼굴에는 분노와 불신이 교차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일축하며 민준을 변호하려 했으나
윤서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다. 특히 민준이 출장 중이라고 말했던 시간에 전혀 다른 도시의 편의점에서 결제된 카드 영수증, 그리고 윤서가 녹음했던 민준의 혼잣말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용어와 일치한다는 분석 자료를 보았을 때 지수의 눈빛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수는 자신이 지난 몇 달 동안 완벽하게 속아왔다는 충격과 절망에 몸을 떨었다. 민준의 모든 달콤한 말과 약속들이 허위였다는 사실이 그녀를 질식시켰다. 가장 뼈아픈 진실은 민준이 결혼을 서두르며 요구했던 특정 자산 정리 계획에 대한 메모였다. 민준은 지수와의 결혼을 통해 단순히 삶의 안정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지수 가족의 자산과 법률적 취약점을 이용해 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려는 최종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지수는 자신이 사랑의 대상이 아닌 치밀하게 설계된 범죄의 도구였음을 깨닫고 무너져 내렸다. 윤서는 무너지는 딸을 말없이 안아주었다. 고통스러웠지만 이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더 큰 죄악이었다. 엄마는 내가 겪을 아픔 때문에 망설였어.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윤서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딸은 그제야 어머니의 눈물과 그 모든 고통스러운 추적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었음을 이해했다. 그날 밤 모녀는 길고 긴 대화를 나누었다. 신뢰의 파열음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파열음 위로 가족 간의 굳건한 연대와 사랑이 다시 싹트고 있었다. 이제 모녀는 민준이라는 악의 존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마지막 작전을 함께 계획하기 시작했다. 진실의 무게를 견딘 모녀의 결심은 단단했다. 절망에서 회복한 딸 지수는 이제 어머니 윤서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복종하는 척하며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연기했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이제 민준을 잡기 위한 치밀한 작전의 일부였다. 모녀는 민준의 패턴과 조직과의 접선 방식을 분석하며 그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미끼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지수는 민준에게 엄마가 드디어 우리 결혼을 허락했어. 결혼을 서두르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엄마가 결혼 자금으로 보태주기로 했어. 이번 주에 처리한대라며 민준의 범죄 목표를 극적으로 자극했다. 이 미끼는 민준의 조직이 가장 빠르게 현금을 확보하려 할 시점을 예측하게 만들었다. 민준은 지수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만족하며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지수에게 결혼 준비를 핑계로 접근하여 지수의 휴대전화를 통해 조직과의 암호화된 통화를 시도했다. 윤서는 딸과 함께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지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윤서는 민준이 조직과의 통화에서 내뱉은 충격적인 말을 확보했다. 민준은 윤서를 협박이 필요한 늙은 암캐라고 지칭하며 만약 일이 틀어지면 윤서의 생명을 위협해서라도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녹취록은 단순한 사기를 넘어 가족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윤서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생명까지 위협받는 이 상황에서 법의 심판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확신했다. 모녀는 즉시 모든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윤서가 제공한 민준의 거짓 알리바이, 은어 사용 녹취록, 그리고 조직과의 위험한 통화 내용까지 확보하고 민준을 추적하기 위한 긴급 수사에 착수했다. 모녀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민준이 조직의 지시에 따라 결혼, 자금 명목의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특정 장소에서 접선하려 한다는 정보를 흘렸다. 마지막 작전이 실행되는 날 윤서와
지수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약속 장소 근처에 숨어 민준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이제 필요한 것은 용기와 정의를 향한 굳건한 믿음뿐이었다. 범죄에 맞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의지했다. 약속된 장소, 도심 외곽의 한적한 카페 앞이었다. 멀리서 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깔끔한 정장 차림에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윤서와 지수에게는 그 모습이 그저 악의 가면으로만 보였다. 민준은 지수가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카페로 걸어 들어갔고 그가 현금을 확보할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맞춰 모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신속하게 움직였다. 사복 경찰들이 민준을 순식간에 포위했다. 민준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이내 체념한 듯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 현장에서 확보된 그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는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락 기록, 자금 세탁 계획 등 수많은 범죄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민준은 단순한 피싱범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정보원이자 결혼, 사기를 전담하는 핵심 인물이었음이 밝혀졌다. 그의 완벽한 스펙과 배경은 모두 범죄를 위한 조작이었으며 그는 수많은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사기 행각을 벌여왔음이 드러났다. 사건은 곧 언론에 보도되었고 엘리트 사위의 이중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사회에 큰 충격과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윤서는 그제야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으며 그 고독하고 위험했던 추적이 가족을 파국에서 구해낸 결정적인 힘이었음을 확인했다. 그녀의 모성 본능이 결국 가족을 지키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던 것이다. 사건이 종결된 후 윤서와 지수는 고통스러운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 지수는 자신이 잘못된 사랑에 눈멀었던 과거를 반성했고 어머니 윤서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모녀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진 신뢰와 사랑을 확인했다. 아들의 무사 복귀 후 가족은 세 사람이 함께 모여 조용하고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나누었다. 윤서는 그날의 보이스피싱 목소리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녀는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은 여전히 부드러웠으나 이제 그 빛은 불안의 그림자가 아닌 단단한 지혜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서는 새롭게 시작된 삶의 평화를 깊이 음미했다.